열심히 살았는데, 큰 빚도 없는데, 왜 60대가 되면 갑자기 돈이 부족해질까요? 실제로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직장 다니며 성실하게 살았고, 은퇴 후에도 사치한 적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통장을 들여다보면 항상 불안합니다. 돈이 모이지 않고 이유도 정확히 모르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 63세 박정호 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크게 낭비한 기억은 없는데 왜 이렇게 남는 게 없을까요? 그분의 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문제는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매달 반복되던 아주 사소한 지출 습관들이 조용히 노후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후가 힘든 건 결국 소득이 적어서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비슷한 소득 조건에서도 노후 빈곤에 빠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지출 습관에서 갈립니다. 어디에 어떤 이유로 돈을 쓰느냐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난해지는 60대들이 공통적으로 반복하는 지출, 그리고 부자들은 나이가 들수록 의도적으로 끊어내는 낭비 습관 7가지를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중에 나도 해당되는 게 있을까? 한 가지만 떠올려 보셔도 충분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공감되는 지출 하나를 댓글로 하나만 남겨보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난해지는 60대가 반복하는 지출 습관 첫 번째는 소득이 줄어든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생활비 구조입니다. 여러분은 은퇴 후 생활비를 한 번이라도 제대로 다시 계산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예전 방식 그대로 살아갑니다. 문제는 소득은 줄었는데 지출은 줄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63세 박정호 님도 그랬습니다. 박정호 님은 3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아왔고 은퇴 후에도 스스로를 절약형 인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식도 자주 하지 않았고 명품을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통장을 보면 상황은 늘 비슷했습니다. 연금이 들어오면 잠시 숨이 트이는 듯 하다가 5월 말이 되면 항상 잔고가 바닥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박정호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의 생활을 하나씩 살펴보니 답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직장 다니던 시절에 맞춰진 생활비 구조를 은퇴 후에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 유지비, 통신비, 각종 구독료, 모임 비용까지 하나하나는 크지 않았지만 모두 합치면 부담이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자료를 보면 은퇴 후 소득은 평균 3,040% 가까이 줄어드는데 생활비를 줄이지 못한 경우 노후 불안이 급격히 커진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현실을 늦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정호 님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생활 수준을 낮추는 건 너무 서글픈 일 아닌가. 하지만 어느 달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나가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불안을 넘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박정호 님은 결정을 했습니다. 체면을 기준으로 한 생활이 아니라 지금 들어오는 돈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기로 한 겁니다. 불필요한 고정 지출을 하나씩 적어보고 당장 없어도 되는 비용부터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반론도 나옵니다. 그렇게 줄이면 삶이 너무 초라해지지 않나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박정호님은 말했습니다. 조금 내려놓으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 첫 번째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 아무리 연금을 받아도 아무리 모아둔 돈이 있어도 노후는 계속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이 한 가지만 바로 잡아도 노후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두 번째 지출 습관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생활비는 줄이기 어려워도 이 지출만큼은 쉽게 끊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가난해지는 60대가 가장 많이 무너지는 두 번째 지출 습관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해지는 60대가 반복하는 지출 습관 두 번째는 자녀에게 끝이 없는 경제적 지원입니다.
많은 60대 분들이 이 지출만큼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 쓰는 돈이 제일 보람 있지요.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쓰는 돈이 도움인지 아니면 습관이 되어버린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기도에 사는 65세 김성호님은 은퇴 후에도 매달 일정 금액을 자녀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자녀가 힘들어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처음엔 생활비 일부였고, 그 다음엔 아이 교육비, 그 다음엔 전세대출 이자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김성호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 도와주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이번 달은 몇 년이 지나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작 본인의 노후 자금은 줄어들고 있었지만 자녀 앞에서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면 노후 빈곤 위험이 높은 가구 중 상당수가 자녀에 대한 지속적인 경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자녀를 돕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기준 없이 계속된다는 점입니다. 김성호님도 어느 순간 깨달았다고 합니다. 병원비가 부담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자녀에게 보내던 돈은 당연한 일이 되었고, 정작 본인의 어려움은 말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부모가 자식 돕는 게 뭐가 문제냐? 물론 자식을 돕는 마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노후에 부모가 무너지면 그 부담은 결국 다시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지금의 지원이 훗날 짐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김성호님은 결국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정기적인 지원을 멈추고 정말 필요한 상황에만 한 번씩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녀도 스스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자들은 이 부분에서 분명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녀의 인생과 자신의 노후를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도와줄 수는 있어도 대신 살아주지는 않습니다. 자녀에게 쓰는 돈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기준 없는 지원은 노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지출이 될 수 있다는 점, 이 사실만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지출은 혹시 모를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매달 빠져나가지만 정작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난해지는 60대가 가장 많이 붙잡고 있는 세 번째 지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해지는 60대가 반복하는 지출 습관 세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보험료를 계속 내는 것입니다. 이 지출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혹시 모르니까 지금 해지하면 손해라서, 예전에 설계사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그 보험이 지금의 나에게 맞는지 한 번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62세 이정숙 님도 그랬습니다. 이정숙 님은 매달 여러 건의 보험료를 내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보장을 받는지 묻자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래 넣어온 거라서요. 보험은 젊을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 필요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이정숙 님의 보험은 자녀가 어릴 때, 소득이 많을 때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보장은 겹쳐 있었고 정작 노후에 필요한 항목은 빠져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보험연구원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 가구 중 상당수가 실제 활용 가능성이 낮은 보험에 매달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문제는 이 돈이 한두 달이 아니라 10년, 15년씩 빠져나간다는 점입니다. 이정숙 님도 처음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해지하면 그동안 낸 돈이 아깝지 않나요? 이 생각이 바로 많은 분들을 붙잡아두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미 낸 돈과 앞으로 계속 나갈 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정숙 님은 용기를 내어 보험 내역을 하나씩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겹치는 보장은 줄이고 실제로 필요한 보장만 남겼습니다. 그 결과 매달 고정 지출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반론이 나옵니다. 보험을 줄였다가 아프면 어쩌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보험을 없애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이에 맞게 바꾸는 것입니다. 불안 때문에 유지하는 보험은
노후를 지켜주기보다 갉아먹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부자들은 보험을 안심용이 아니라 관리 대상으로 봅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없으면 정리합니다. 그래서 돈이 새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눈에 잘 띄지 않지만 노후를 가장 조용히 흔드는 지출 중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바로잡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지출을 줄여도 체감되는 여유는 생기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질 지출은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난해지는 60대가 쉽게 놓지 못하는 네 번째 지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해지는 60대가 반복하는 지출 습관 네 번째는 체면을 지키기 위해 쓰는 돈을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지출은 다른 어떤 것보다 스스로 합리화하기 쉽습니다. 이 정도는 사람 사는데 필요한 거지. 이 나이에 너무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이 지출을 계속하게 만듭니다. 67세 최영자님은 모임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오랜 친구들, 친척 모임, 각종 경조사까지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자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모임 자체가 아니라 그 자리에 나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비용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괜히 더 보태게 되고 선물은 늘 조금 더 신경 쓰게 됐습니다. 옷차림도 예전보다 더 고민하게 됐다고 합니다. 최영자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만 너무 성의 없어 보일까 봐요. 모임에서는 웃고 이야기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통장 잔고가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불안이 남았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체면, 소비를 이어가던 분이 또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66세 이재훈님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늘 단정하고 여유 있어 보였고 주변에서는 그를 은퇴해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재훈님은 모임에서 늘 먼저 계산을 하거나 조금 더 비싼 선택을 하는 쪽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사람들에게 인색해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 계산적으로 보이기 싫었어요. 하지만 이런 선택은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 후배들과의 식사, 소소한 모임까지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이 매달 반복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통장을 보며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그 불안을 밖으로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노년층 지출 중 적지 않은 비중이 경조사비와 대외활동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이 지출의 공통점은 생활비처럼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한 번 쓰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 계속 빠져나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인간관계를 다 끊으라는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를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최영자님은 모든 모임에 나가지 않기로 했고 이재훈님은 항상 앞장서서 쓰던 역할을 내려놓았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공통된 변화가 보였습니다. 관계는 생각보다 쉽게 끊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진짜 편한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두 분 모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체면을 내려놓으니 숨이 쉬어지더라. 부자들은 이 지점에서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보여주는 살보다 지키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체면을 위한 지출부터 줄이고 그만큼 마음의 여유를 남깁니다. 체면을 위해 쓰는 돈은 당장은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길게 보면 노후를 가장 빠르게 갉아먹는 지출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돈을 쓰는 기준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질 지출은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한 돈이라고 믿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난해지는 60대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다섯 번째 지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해지는 60대가 반복하는 지출 습관 다섯 번째는 건강을 지키는 돈과 잃는 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위해 돈을 쓰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낭비가 아니라 건강을 위한 투자야.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건강 관련 지출은 몸을 지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불안을 달래는 쪽으로 흐르고 있을까요? 64세 박미정님은 매달 빠짐없이 건강식품을 챙겨 먹고 있었습니다.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하면 하나씩 늘어났고 TV에서 본 광고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비용만 해도 매달 적지 않았습니다. 반면 정작 병원 검진은 계속 미뤘습니다.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서요. 병원 가면 괜히 더 걱정될까 봐요. 박미정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몸이 불편해 병원을 찾았을 때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오셨어도 관리하기 훨씬 쉬웠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무엇에 돈을 쓰고 있었는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노년기 의료비 부담의 상당 부분은 예방관리 부족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정기 검진과 기본 관리에 쓰는 돈은 아끼면서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에는 오히려 관대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박미정 님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 돈을 쓰고 있었을까? 아니면 안심하기 위해 쓰고 있었을까? 이후 그녀는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광고에 흔들리던 소비를 줄이고 정기 검진과 병원 상담을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쓸데없는 지출은 줄었고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해졌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건강식품 하나쯤은 괜찮지 않나요? 물론 괜찮습니다. 문제는 기준 없이 늘어나는 지출입니다. 건강을 위한 돈은 몸의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데 먼저 써야 합니다. 부자들은 이 부분에서도 분명합니다. 건강에 돈을 쓰되 확인 가능한 곳에 먼저 씁니다. 병원, 검진, 생활습관 관리처럼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지출을 우선합니다. 건강을 위한다는 명목의 지출이 노후를 무너뜨리는 낭비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쓰고 있는 돈이 몸을 살리는 방향인지 불안을 달래는 방향인지 스스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어질 지출은 금액은 작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를 조용히 잠식하는 습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난해지는 60대가 가장 가볍게 넘기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6번째 지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해지는 60대가 반복하는 지출 습관 6번째는 계획 없이 반복되는 소액 소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지출의 공통점은 이 정도쯤이야라는 말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한 번에 큰 돈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당장 생활이 흔들리는 느낌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오래, 더 깊게 문제를 만듭니다. 61세 오영수님은 스스로를 절약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싼 취미도 없고 큰 쇼핑을 즐기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은 늘 비슷했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영수님은 한 달 동안의 지출을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커피, 택시, 배달음식, 편의점에서 사는 소소한 물건들까지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결과를 보고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각각은 10,000원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한 달을 모아보니 생각보다 큰 금액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 내가 쓴 돈이라고요? 그는 스스로도 놀랐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고정소득이 줄어든 이후에도 소액 지출을 관리하지 못한 경우 노후 자금이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작은 구멍이 결국 배를 가라앉힌다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오영수님은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이걸 다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문제는 쓰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의식하고 쓰느냐, 무심코 반복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는 이후 방식을 바꿨습니다. 완전히 끊기보다는 한 달에 쓸 수 있는 소액 소비 한도를 정했습니다. 커피를 줄이고 짧은 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큰 결심은 아니었지만 몇 달이 지나자 통장 잔고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반론을 합니다. 이 나이에 그런 소소한 즐거움도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나. 그래서 더더욱 기준이 필요합니다. 소액 소비는 즐거움이 될 수도 있지만 기준 없이 반복되면 노후를 잠식하는 습관이 됩니다. 부자들은 이 지출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더 자주 점검합니다.
그래서 큰 돈을 쓰지 않아도 돈이 새지 않습니다. 소액 소비는 눈에 보이지 않게 노후의 여유를 조금씩 가져갑니다.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부터 돈의 흐름은 다시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만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습관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노후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가난해지는 60대가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7번째 지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해지는 60대가 반복하는 지출 습관 7번째는 돈 이야기를 스스로 금기시하며 피하는 태도입니다. 이 습관은 겉으로는 지출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낭비를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가장 강한 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돈 이야기냐? 이제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 괜히 숫자 보면 마음만 불편해. 69세 정순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정순자 어르신은 연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매달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정확히 정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통장에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줄이는 방식이었습니다. 누군가 재정 이야기를 꺼내면 그분은 조용히 말을 돌렸다고 합니다. 난 그런 거 잘 몰라. 아직은 괜찮아. 그 말 뒤에는 불안하지만 마주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지 않는 동안에도 보험료는 빠져나가고 체면 소비는 반복되고 소액 지출은 쌓여갑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보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정순자 어르신은 갑작스러운 지출로 통장이 크게 줄어든 걸 보고 처음으로 앉아서 종이에 숫자를 적어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때 어르신은 이렇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걸 진작 봤어야 했구나. 처음엔 마음이 불편했고 스스로에게 실망도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불안의 정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막연함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은 상태가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반론을 합니다. 돈 이야기를 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아무것도 모른 채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 점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돈을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다릅니다. 숫자를 자주 보고 불편한 지점도 확인하고 그래서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 노후는 이미 절반 이상 달라집니다. 줄일 수 있는 지출이 보이고 지켜야 할 돈이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7가지 지출 습관 중 하나라도 떠올랐다면 그건 이미 변화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모든 본론이 끝났습니다. 다음에서는 이 7가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지금부터 무엇을 하나만 바꿔도 되는지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난해지는 60대가 반복하는 7가지 지출 습관을 차분히 살펴봤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현실을 인정하지 못한 생활비 구조, 끝이 없는 자녀 지원, 정리되지 않은 보험료, 체면을 지키기 위한 소비, 방향이 어긋난 건강 지출, 무심코 반복된 소액 소비, 그리고 무엇보다 돈 이야기를 피하려 했던 태도까지 이 7가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큰 실수가 아니라 작은 선택이 오랫동안 반복됐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겠어?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노후를 무너뜨린 것도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습관이었듯 노후를 다시 세우는 것도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 중 유난히 마음에 걸렸던 지출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모두를 한 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하나, 지금 당장 줄이거나 점검할 수 있는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생활비 구조를 다시 적어보는 것, 자녀 지원의 기준을 세워보는 것, 보험 내역을 한번 꺼내보는 것, 모임에서 한 발 물러나는 것, 건강 지출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 소액 소비를 기록해보는 것, 혹은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시작해보는 것. 이 중 하나만 해도 노후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부자들이 특별해서 여유로운 게 아닙니다. 그들은 나이가 들수록 보여주는 살보다 지키는 삶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돈이 아니라 불안을 줄여왔습니다. 여러분의 노후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단 하나의 지출 습관만이라도 조용히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앞으로의 시간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줄여야 할 지출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하나만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현실적인 노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